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눈 감고 엉덩이로 재봉하는 그날까지 작고박의 달순입니다. 아유, 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아유, 우리 구독자님 여러분이 너무 응원을 열심히 해주시잖아요. 제가 아주 힘이 불끈불끈합니다. 하여 또 준비했습니다. 코튼빌 10번째 협찬 원단하고 같은 원단인데요. 컬러만 다른 원단이에요. 여러분이 기본 드레스 만들 때 떠났던 패턴과 저희 끈으로 묶었던 원피스 패턴을 이용해서 새로운 드레스를 만들 거예요. 한번 떠놓은 패턴을 그걸로 끝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쵸? 저희 이렇게 기본 드레스 만들었던 패턴에 다 쓰는 게 아니고요. 드레스 원에 상의만 가지고 올 거예요. 이 상의 패턴에 저희가 드레스 5번째 거 만들었을 때 사용했던 이 하단에 있는 프릴을 이용할 거예요. 끈으로 여몄던 상의는 안 쓰고요. 하단에 있는 프릴 부분만 지금은 2단인데요. 이거를 3단으로 바꿔서 저희가 다시 그릴 거예요. 지금의 1단과 2단 사이에 한 단을 더 추가해서 3단 캉캉 치마를 만들 거예요. 하지만 높이는 모두 16, 18, 20cm로 동일하고요. 가로폭만 중간 사이즈로 33cm, 40cm, 48cm로 만들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드레스와 5번째 드레스에서 이렇게 필요한 패턴을 가지고 왔어요. 이 패턴들을 가지고 재단을 시작해 볼게요. 드레스 1의 기본 패턴을 가지고 상의 패턴부터 먼저 재단을 하겠습니다. 드레스 1일 때는 목 부분을 바이어스로 여몄는데요. 이번에는 겨드랑이 아몰 부분을 바이어스로 감쌀 거예요. 덧단을 대지 않을 거예요. 그럼 목 부분에는 시접이 있어야 되겠고 겨드랑이 부분에 시접이 없어야 되겠죠. 그거 유념하셔서 재단하세요. 다음으로 드레스 5에서 가지고 온 프릴 패턴을 가지고 폭을 단계별로 늘려가면서 3개를 만드시면 되겠죠. 골선으로 해서 각각 2장씩을 재단하시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초크로 중심을 표시하는 거 보셨나요? 그렇게 가운데 중심을 표시를 하시면서 각각의 프릴을 골선으로 2장씩 재단을 해줍니다. 앞에서 상의 패턴을 뜰 때 제가 오늘은 목둘레 부분을 바이어스로 마감하지 않고 안감을 넣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안감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재단할 거예요. 안감이니까 바이어스 방향으로 재단해 주시고요. 재단이 끝난 목둘레 부분의 안감과 상의 패턴 겉감을 모두 어깨선을 이렇게 봉제해 주세요. 봉제한 안감에는 그 뒤에 트임 부분에 심지를 붙여야 되겠죠. 심지를 붙이고 가위로 뒤트임을 줄 부분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가위밥 넣을 부분까지 45도 꺾어서 표시를 해주시고 겉감의 겉과 안감의 겉을 마주하셔서 그 중심은 어깨겠죠. 어깨선을 맞추신 다음에 잘 고정을 하셔서 목둘레를 한번 박을게요.
봉제가 끝나셨다면 뒤트임 부분에 가위로 선을 따라서 잘 오려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양쪽으로 다 각이 있는 쪽으로 가위밥을 넣는데요. 이렇게 두 군데 가위밥을 실이 닿지 않도록 끝까지 잘 넣어주시고요. 여기를 끝까지 잘 넣어주셔야 안으로 안감을 다 넣었을 때 주름 없이 예쁘게 마감할 수 있거든요. 가위밥을 목둘레 부분에 다 넣어주시고요. 곡선이니까. 그러고 안감을 다 안쪽으로 넣어주신 다음에 다리미로 잘 다려주시면 상의 패턴은 모양이 나왔죠. 이제 잘 다리신 위를 한번 상침으로 돌려줄게요. 상침까지 끝낸 상의에는 안단도 오버록을 했고요. 옆선을 박아서 오버록 처리까지 끝냈습니다. 이제 겨드랑이 부분을 바이어스로 다 감싸서 마감할 텐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겨드랑이 부분이 일직선으로 옆선과 똑같이 세워주기 위해서 아래 부분은 좀 많이 당겨야 돼요. 그 당김을 주기 위해서 바이어스로 재단을 해서 마감을 하는 거죠. 제가 제봉하는 영상 보시면 안 당기는 것 같지만 그 아래 겨드랑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이 당기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지금 바이어스 길이가 아몰 둘레 한 80% 정도? 그 정도 차지하게 제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제 팔에 불끈불끈 그 근육이 올라오는 걸 한번 보세요. 제가 배드민턴을 쳐가지고 오른쪽 팔이 얼마나 두꺼운데요. 팔뚝만 두껍냐고요? 아유, 그럼요. 카메라의 포커스가 약간 나가긴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뒤 트임도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고요. 특히 겨드랑이 이 부분이 직선으로 옆선과 잘 연결이 됐죠.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제 치마 프릴에 해당하는 3단을 잘 연결을 해볼게요. 1단, 2단, 3단 모두 앞판과 뒷판 두 개씩을 옆선을 연결해서 오버록 처리까지 해줄게요. 치마 부분에 해당되는 3단의 프릴을 모두 옆선을 봉제해서 오버록 처리까지 끝냈고요. 아까 초크로 표시해 두었던 가운데 부분에 가위밥까지 주었어요. 그리고 프릴이 각각 주름 분량을 준 다음에 연결을 할 때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본인만의 표시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저는 지금 동그라미, 삼각형 그렇게 모양을 해서
가위밥 부분에 표시를 했거든요. 장력을 이용해서 하단부터 이렇게 주름을 준 다음에 그 4등분선을 고정을 하셔서 다시 한번 박아주신 다음에 오버록 처리. 그리고 다시 1단에 해당하는 프릴에 2단을 주름 잡아서 연결. 그래서 이렇게 오버록 처리까지 다 끝냈습니다. 뒤집어서 상의와 연결을 하면 이제 드레스의 모양이 나오겠죠. 오늘 제가 드리는 팁 중에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인데요. 이렇게 포인트로다가 빨간 끈을 다르려고 했는데요.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딸 그 세례받을 때 만들었던 드레스인데요. 가운데 벨트가 제가 좋아하는 그 스트링 파우치 만들 때 만들어 놓은 끈들을 꼬아서 만든 벨트예요. 그래서 그 방식으로 한번 연결하면 예쁠 것 같아서요. 오늘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납작한 제가 만들어 놓은 끈들을 연결을 한 다음에 아주 단순해요. 저희 머리 꼬듯이 이렇게 꼬우면 되는데요. 그걸 꽉꽉 꼬는 게 아니고요. 그 납작한 면을 살리면서 약간 평면적으로 이렇게 꼬아주는 거예요. 이 벨트를 그 허리 선을 경계로 해서 이렇게 손바느질로 약간씩은 떠줬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저희 딸도 그랬지만 어릴 때는 드레스 입으면 배가 나와서 벨트가 자꾸 위로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바느질로 조금 고정을 했고요. 옆에는 이미 박았던 부분을 약간 터서 쏙쏙 집어 넣어서 이렇게 상침으로 마무리했어요. 뒤 트임 부분은 그 고리로 거는 애기 후크로 마무리했는데요. 여러분은 원하시는 스타일로 단추나 끈으로 여미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엄마와 딸이 드레스로 하나 되는 그날까지 잡고박의 달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